경청 제3악장 미뉴에트 첫 번째 얘기 소통의 힘. 콩쿠르 준비에 모두들 여념이 없었다. 3팀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한 분노를 출품 작업에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 한 사람도 입을 열지 않고 하루 종일 사운드박스를 만들고 퍼플링을 새겨놓고 브릿지를 깎고 몰드에 블록을 새로 끼우고 라이닝을 했다. 이토벤 역시 분위기에 몰입하여 뒷판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공명통에게 검사를 받을 때마다 지난번보다는 좀 낫네 라는 말과 함께 이토벤의 뒷판은 작업대 모퉁이에 여지없이 박살나고 있었다. 그게 벌써 다섯 번째다. 그럼에도 이토벤은 팀원들에게 기회만 되면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했다. 독순술 연습에는 1대1 대화만큼 훌륭한 실습도 없었다. 미리 질문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라던 구박사의 가르침에 따라 팀원들과의 대화를 한 사람씩 시도해봤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팀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팀장님, 강 팀장은 잠깐 쉬면서 담배를 피워 물고 있을 때 이토벤이 슬쩍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왜요, 이토벤 선생?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요? 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하는데 저도 덕분에 뒷판 작업이 감각을 잘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번번이 박살나곤 하지만요. 구박사는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토벤은 그가 알려준 질문법을 되새겼다. 질문할 때는 그동안 관찰해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짧게 상대를 칭찬해준다. 진심이 담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이다. 팀장님을 뵐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 때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헤쳐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이토벤은 쑥스러운 듯 뒤통수를 긁적이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팀장님은 늘 뭔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콩쿠르 출품 문제 말고 다른 무언가 몰두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생은 이제 점쟁이가 다 되었군요. 강 팀장은 굳은 표정을 풀며 대답을 했고 이토벤은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그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야 이곳에서 이방인 같은 존재이니 팀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은 정말 의외로군요. 강 팀장은 꽁초를 재털이에 비벼 껐다. 한두 차례 손바닥을 비비면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이토벤 선생, 그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꽤 지루할 텐데 끝까지 들어줄 자신 있어요? 그럼요. 제가 요즘 독순술로 듣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은 아예 녹차를 한 잔씩 가져다 놓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강 팀장은 던진 첫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토벤은 바이올린을 만들려는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스트라디바리 같은 명품 바이올린 만드는 거 아닌가요? 현악기 제작자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명품을 남기고 싶어 하니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팀장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이토벤은 온몸의 신경을 팀장의 입술과 표정 태도에 집중하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이토벤의 태도는 상대가 스스로 자기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온몸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누구든 흥이 나지 않겠는가. 제 꿈은 실은 수제현악기가 제조가 아닙니다. 뜻밖의 이 얘기가 팀장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스트라디바리와 1mm도 틀리지 않는 치수에 정확한 모양과 소재, 그리고 바니시 칠을 갖춘 교육용 바이올린을 대량 생산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저의 꿈이에요. 이토벤은 구박사 덕분에 중요한 대목을 다시 묻고 나는 버릇이 생겼다. 말하는 사람이 되물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상대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라디바리와 동일한 치수, 소재, 칠을 한 바이올린 대량 생산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강 팀장은 약간 열이 오르는 듯 물 한 모금 들이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저가 바이올린, 교육용 바이올린은 프레스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홍보팀 시절 공장에 취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토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럼요, 팀장님. 프레스 공법은 일본의 스즈키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진 공법이지 않습니까? 뒷판과 앞판을 만들 때 목재를 틀에 맞춰 찍어 눌러 만드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레스 공법으로는 결코 좋은 음질을 낼 수 없다는 것도 아시겠죠? 나무는 나름대로 결이 있어요. 부위마다 다 다르고 압축 정도 다른데 이것을 하나같이 똑같이 틀에 맞춰 찍어 누르는 것이 프레스 공법이죠. 소리판에 기포가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의 복원력 때문에 사운드박스에 미세하게 뒤틀리게 되어 제대로 된 공명을 만들어내기 어렵죠. 이토벤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중간에 메모도 잊지 않았다.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물었다. 이토벤 선생과 이런 깊이 있는 얘기까지 나누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과 이야기하는 동안 정말 편하고 즐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 팀장의 말에 진심이 묻어났다. 이토벤이 미처 대꾸를 하지 못하고 우물거리자 팀장은 말이 계속되었다.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본사임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조금의 틈만 생기면 말을 자르고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주장하죠. 결국 상대는 하려던 말을 꺼내보지도 못한 채 씁쓸하게 입을 닫고 맙니다. 강 팀장은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팀장과의 이야기면 무언가 달라요. 방금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선생은 말을 자르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비우고 계셔서 그런가요? 이토벤은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낯선 모습이 스스로 어색해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팀장님 말을 끊어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구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제작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강 팀장은 잠시 말을 끊고 힘을 주어 말을 이었다. 저희 구상은 프레스 공법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카브드 공법입니다. 마이스터 공법이라고도 하죠. 핵심을 말하자면 수제 현악기 제조 장인들이 손으로 깎아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기계화하는 겁니다. 강 팀장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작업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식사 시간이라 모두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기술개발팀이 해체된 후 주위에 알리지 않고 거의 1년 넘게 혼자 추진하고 있어요. 집에 작업실 만들어 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표정을 보인 것은 그것 때문일 거예요. 카브드 공법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요. 이 공법은 나무를 찍어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틀을 만드는 겁니다. 수제현악기 제작과 똑같은 원리와 방법대로 하되 깎는 작업만 완전 자동화해서 기계로 깎아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예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더욱 어렵긴 하지만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팀장님, 현악기 시장의 판도를 확 뒤집어 놓을 대사건이 되겠는데요. 생각만 해도 저도 흥분이 됩니다. 근데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뭐죠, 팀장님? 강 팀장은 대답 대신 이토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잠시 후 강 팀장은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진짜 문제는 오늘 이토벤 선생이 풀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생과 얘기하면서 다시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하하.